옛날 조선시대에 일어난 기이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이다. 경상도 하동지방에 있는 큰 절에 특별한 아이가 있었다. 봉득이란 이름이었는데 어릴 적 주지 스님에게 고아로 발견되어 절에서 길러진 아이였다. 주지 스님은 특별한 애정과 보살핌으로 아이를 길렀다.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 쑥밭에서 얻었다고 해서 아이 이름도 쑥봉자에 얻을 득자를 써서 지었고 마을에서 유모를 수소문해서 젖도 잘 먹였다. 봉득이는 총명하고 영특하게 잘 자랐고 10살이 되기 전부터 주지 스님 밑에서 공부하며 행자로 일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봉득이가 철이 들어갈수록 웬일인지 한숨 쉬며 눈물로 쥐새우는 밤이 많아졌다. 그것을 눈치챈 주지 스님은 봉득이에게 물었다. 봉득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한참 만에 봉득이가 입을 열었다. 스님, 말 못하는 새도 짐승도 제 어미가 있습니다. 근데 전 어찌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지 스님은 내심 아까웠다. 봉득이가 이대로 무사히 출가해서 언젠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외면할 수 없어 스님은 봉득이가 들어있던 바구니를 보여주었다. 자, 이건 너를 주었을 때 함께 가져온 물건이란다. 바구니에는 봉득이의 출생일을 적은 종이와 옥비녀가 들어있었다. 봉득이는 종이와 옥비녀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주지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인사했다. 스님, 큰 자비심과 은덕으로 절 살려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떠나겠다는 말이구나. 송구합니다만 이곳으로 절 낳아주신 부모님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봉득이는 종이와 옥비녀를 가지고 절을 떠나 마을로 내려갔다. 딱히 뾰족한 수는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서 머물며 밤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울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 울음소리는 너무 처량했다. 그리고 봉득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마치 밤마다 나무가 우는 것처럼 기이하게도 들렸다. 아이고, 그 소리 들었어요. 밤마다 나무가 고골한데요. 나무가 너무 늙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마을에 무슨 재앙이 내리면 어째? 굿이라도 해야 하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유달리 꺼름칙한 사람이 있었다. 어느 집의 한 여종이었다. 여종은 10수년 전 일이 떠올라 며칠을 안절부절 못하다 자신이 모시는 아씨에게 달려가 이렇게 고했다. 아이고, 저기 아씨, 어쩜 좋습니까? 그날 밤 제가 도련님을 그 버드나무 밑에 버렸는데요. 귀신이 되어서 밤마다 울고 계신 게 아닐까요? 아, 여종의 말을 듣자마자 아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내 말대로라면 그건 나무 귀신이 아니라 아이의 한이구나. 내 탓이니 그 한을 풀어줘야 해. 그날 밤 아씨와 여종은 버드나무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자, 내가 왔소. 버드나무 귀신이 아니라면 누구인지 말을 해보시오. 그러자 봉득이가 나무에서 내려왔다. 아, 저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 나무 아래 버려졌는데
13살이 되도록 낳아주신 분을 모르다 보니 너무 슬퍼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아씨는 기절할 듯이 놀랐다. 온몸을 덜덜 떨면서 간신히 증표가 있는지 물었는데 봉득이는 출생일이 적힌 종이와 옥비녀를 꺼냈다. 아씨는 와락 아이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여종도 같이 울었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제 어머니이신가요? 봉득이는 아씨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미안하구나, 얘야. 난 어미 자격도 없는 못난 사람이란다. 아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만 말할 뿐이었다. 봉득이가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듣고 싶다며 아버지에 대해서 묻자 아씨는 긴 한숨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다. 10수년 전, 난 씹보자마자 청산과부가 된 사람이었단다. 혼례식을 치르기 전 신랑이 죽어서 까막과부라고도 불렸지. 시댁 어른들도 며느리가 불쌍하다고 후원에 집을 짓고 여종과 조용히 살게 해주셨단다. 그 무렵 성주 이진사의 아들 이도령은 하동에 잠시 공부하러 와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학동들의 치기 어린 장난에 닭서리까지 하게 되었다. 야, 다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너도 같이 껴야 해. 그래, 졸장부가 아니라면 우릴 따라와. 하지만 닭들이 놀라 푸드덕대자 오히려 놀란 건 학동들이었다. 게다가 주인까지 몽둥이를 휘두르며 나오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다. 길을 모르고 도망치던 이도령은 허둥지둥 발을 헛디디어 거름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최악의 낭패였다. 닭서리 하려다 이런 꼴이 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도령은 할 수 없이 몸을 씻기 위해 한겨울 차가운 냇물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얼어 죽을 듯이 차가운 한기였다. 물에서 나온 이도령은 금세라도 죽을 것 같아 근처에 보이는 아무 집에라도 들어갔다. 얼핏 빈집인가 싶었는데 사실 그곳은 청산과부 아씨가 사는 집이었다. 깊은 밤 아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촛불을 밝혔는데 웬 낯선 젊은이가 벽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누구시오? 아씨의 겁에 질린 소리에 이도령은 깜짝 놀랐다. 촛불 아래 젊고 어여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빈집인 줄 알고. 이도령은 얼른 일어나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아씨는 꽃 같은 자태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딘지 슬퍼 보였다. 이도령이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묻자 아씨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기구한 처지를 말해주었다. 이도령은 가슴이 아팠다. 가련한 여인이구나. 혼인도 하기 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죽을 때까지 혼자 쓸쓸하게 지내야 한다니. 그날 밤 서로 마음이 통한 두 사람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기밀을 만들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 이도령은 그 집을 나왔다. 둘은 앞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만나서도 안 되는 사이였기에 절절하게 끓는 이별이었다. 얼마 후 아씨에게 태기가 찾아오자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은 여종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종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씨를 다독이고 몰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아씨, 지금입니다.
날이 밝기 전에 제가 도련님을 데려가겠습니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구나, 얘야. 천지신명님, 제발 이 부족한 어미 대신 착한 분을 아이에게 보내주세요. 아씨는 눈물 흘리며 여종이 시키는 대로 아이를 솜으로 감싸고 그 안에 출생일을 적은 종이와 옥비녀를 넣어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봉득이는 눈물 흘리며 말했다. 역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군요. 전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미안하구나, 얘야. 양반가에서 태어난 죄로 자식을 품어주지 못했지만 이젠 어미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봉득이는 큰절로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성주로 향했다. 역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성주의 이진사 집을 찾아갔는데 선뜻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저 대문 앞에서 뭐라 말해야 할지 궁리하며 기웃거려야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마침 친구와 함께 집으로 걸어오던 이진사였다. 이진사는 그저 웬 아이가 문 앞에 서 있나 싶었다가 친구의 말에 깜짝 놀랐다. 호, 저기 저 애가 자네 손자 녀석이지? 에?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긴? 자네랑 똑 닮았구먼. 이진사는 다시 한번 아이를 찬찬히 보았다. 왠지 모를 익숙한 느낌이 들어 말을 걸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봉득이라 합니다. 하동에서 주지스님의 제자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댁 작은 어르신께 안부를 전하러 왔습니다. 주지 스님이 우리 아들에게 안부를. 마침 사랑채 있을 게다. 가서 만나보거라. 이진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선뜻 봉득이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이진사의 아들 이선비는 사랑채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걸어오는 봉득이를 보자 첫눈에 마음이 끌렸다. 낯선 아이였는데 이상하게도 정이 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동에서 온 봉득이라고 합니다. 봉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만 자신을 소개했다. 하동? 이선비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송구합니다만 저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혹시 12년 전 하동에서 공부하실 때의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아, 그래. 그때 하동에 공부하러 간 일이 있었구나. 이선비는 아득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혹시 닭서리하던 밤의 일도 기억하십니까? 그 말에 이선비는 깜짝 놀라 봉득이를 자세히 보았다. 분명 가슴에 짚히는 것이 있었고 벼락 같은 깨달음으로 왜 자꾸 아이에게 마음이 갔는지 알 것 같았다. 이럴 수가. 봉득이라 했느냐? 설마 혹시 네가 내 아들이더냐? 그렇지? 봉득이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예, 아버지. 소자 처음 인사드려옵니다. 이선비도 눈물을 흘리며 봉득이를 부둥켜 안았다. 봉득이는 주지 스님에게 길러진 사연과 친어머니를 찾은 일까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이선비는 마음이 아파 얼굴빛이 흐려졌다. 아, 봉득아. 내 어머니는 참으로 가련한 분이시다. 그 오랜 시간 얼마나 혼자 고통스러우셨겠느냐. 나도 오래전 상처하고 볼몸이 되었지만
사대부 여인으로 태어나 정상 과부가 되어 갇혀 사는 내 어머니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지. 아버지, 제 어머니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자식의 도리로 더 이상 어머니와 헤어져 살 순 없습니다. 또한 그날 밤 성주의 도령과 하동의 아씨가 만난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일 것입니다. 이선비는 난감해하며 선뜻 답을 하지 못했다. 여인의 수절을 미덕으로 삼는 조선 사회에서 받아들여줄 수 없는 일이었다. 두 집안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도 했다. 한편 사랑채 밖에서 듣고 있던 이진사 또한 모든 사연을 알게 되었다. 정말 네가 내 손자였구나. 손자였어. 이진사는 사랑채로 뛰어들어가 기뻐했다. 그리고 고아로 살아온 손자의 애원에 마음이 움직여 정상과부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허락했다. 은밀히 두 집안의 어른이 만나서 합의를 보자 이 일은 금세 진행됐다. 봉득이와 이선비가 하동의 아씨를 데려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진사 집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와 손자로 기쁨과 활기에 넘쳤다. 집안 살림을 맡게 된 하동의 아씨도 늦은 나이에 진짜 며느리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10수년 만에 가정을 이룬 이선비와 하동의 아씨는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봉득이도 열심히 공부했고 얼마 후 과거에 급제했는데 그가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성주의 주지 스님이었다. 고아였던 자신을 길러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늙고 병들어 누워 있었다. 봉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스님, 절 키워주신 스님 곁을 지켜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불도를 따르지 못한 절 용서해 주십시오. 모두 하늘의 뜻인 것을 어찌 내가 널 곁에 잡아둘 수 있겠느냐. 이왕 속세로 나갔으니 큰 뜻을 펼쳐보거라. 이렇게 말하며 주지 스님은 문서 하나를 내밀었다. 땅 문서였다. 일찍이 고아로 자라는 봉득이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땅이었다. 비록 지금은 네가 귀한 몸이 되었지만 처음에 마련했던 내 성의를 물리치지 말거라. 스님, 울며 사양하는 봉득이에게 문서를 건네고 주지 스님은 눈을 감았다. 봉득이는 어릴 적 자신에게 젖을 준 유모를 찾아갔다. 그리고 주지 스님이 준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살림미천을 마련해 주었다. 그 후 봉득이는 순탄하게 벼슬길에 올랐다. 여러 관직을 거치며 정승까지 되었는데 그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영남 지방에 전해졌다고 한다. 이복의 봉득이 사제. 아니, 이젠 봉득이 대감이라고 불러야 하나? 뛰신지요? 아이고, 날 기억 못하나? 왜 예전에 봉득이 사제가 유모에게 젖을 떼고 절에 돌아왔을 때 옆에서 극진하게 돌봐준 선배 사용이라네. 다른 동자승들이 자네 군기 잡을 때도 내가 다 막아줬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보살핌과 은혜 덕분에 잘 자랐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훌륭한 마음가짐일세. 그런 뜻에서 봉득이 사제가 나도 좀 챙겨줄 만한 게 없을까 싶은데. 예, 은혜를 갚아야지요. 근데 사형은 우리 절 동자승 몇 개수이십니까?
난 17기지. 난 14기입니다. 나보다 한참 아래 아니오. 그러고 보니 생각난 것 같소. 너 만득이지? 코 찔찔 흘리며 욕심 많던 혼자 몰래 참새구이 해먹다 주지스님한테 크게 혼났었잖아. 난 아니요. 사람 잘못 봤어. 저런. 놔두시지요. 저 사람은 우리 마을의 골칫거리입니다. 이 대감에게 한탕 해먹으려고 머리까지 밀고 승려 행세를 했나 본데 속는 사람이 없지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그보다 유모에게 땅 절반을 챙겨주신 미담에 마을 사람들 모두 칭송이 자자하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불현듯 이런 말이 떠오르는군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 암요. 사실 대감께서 기이한 인연으로 태어나 성공하신 데는 마을에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잖아요. 닭설이 하자고 아버지를 꼬드긴 학동들,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온 닭주인, 거름구덩이를 만든 농부, 버드나무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을 낸 마을 사람들. 사실 제가 소문을 제일 많이 냈답니다. 이 모두가 없었으면 기막힌 인연이 가능했을까요? 과연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유모에게 주고 남은 땅 절반을 마을 분들에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집집마다 땅 문서도 미리 작성해 두었지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역시 봉득이 대감님이셔. 아니 잠깐. 마을 모든 집에 반평씩 돌아가면 땅 쪼개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팔지도 못해요. 땅이 그리 크지 않아서요. 그럼 이만 전 노가리 사랑방 새 영상을 보러 가겠습니다. 아니, 봉득이 대감님!